리얼 힐링의 모든 것, 힐링 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네. 지친 일상을 위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또 가장 따뜻한 힐링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힐링유는요. 아주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여주실 분을 우리가 오늘 모셨습니다. 그죠? 네. 오늘은 재즈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이신 김가온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재즈 피아니스트 김가온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힐링유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실 많은 분들이 앞에 계실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었어요. 저는 그냥 방송일 줄 알았는데 공개 방송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첫 번째 곡은 There is no greater love라는 곡이었고요. 이 곡은 재즈 스탠다드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재즈 스탠다드는 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연주해서 유명해진 곡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함께 연주해주고 계신 이렇게 듬직하신 뭔가 가구를 하나 들고 계시죠? 네, 베이스 주자죠. 안원석 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로 다음 곡도 연주해 드리고요. 또 다른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 찬송가 중에 한 곡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이 곡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끔씩 연주를 하던 곡입니다. 약간 재즈풍으로 편곡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실지 잘 모르겠네요. 연주해드리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멜로디로 힐링 스테이지 꾸며주신 김가온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이렇게 우울하고 몸도 많이 피곤하고 막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네. 근데 음악을 듣고 나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날씨도 추운데 너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재즈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주시고 네. 재즈에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다른 분들은 네.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힐링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연주하면서 제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심지어는 감기 증상이 있다가도 연주를 하고 나면 감기 증상이 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마음이 행복해지니까요. 네. 저는 재즈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렇구나. 사실 아까 전에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저도 싶었는데 사실 그러고 싶었는데 네, 안방마님인지라 채통을 지켰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이신 그 김가온 씨에 대한 사전 조사를 좀 해봤더니 연관 검색어예요. 글쎄 강성현, 아버지, 엄친아 이 세 가지 단어가 눈에 굉장히 띄었습니다. 그 어떻게 아내 얘기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연주하면서 만났어요. 저희 와이프는 이제 어디 MC 어떤 프로그램에서 MC를 하면서 그 촬영차 제가 연주하는 어느 재즈 클럽에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재즈 클럽에서 저는 연주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훌륭한 와이프를 얻게 됐습니다. 러브 스토리가 갑자기 재즈 궁금해지네요. 피아노 잘 치는 거 하나로 네. 사실 이제 피아노 잘 치시는 그런 남자분들 미인은, 예. 멋있거든요. 저도 아까 전에 굉장히 부럽고 네. 근데 왜 이렇게 처음 딱 아내분을 봤을 때 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구나라는 이런 직감이 있으셨나요? 처음에는 약간 멀리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가 촬영 날이었어요. 두 번째 만났을 때 이제 촬영을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도 보통 사람하고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갖게 됐죠. 그 이후로. 네. 네. 특히 강성현 씨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결혼을 하면서부터라고 해요. 예. 사실 저도 모태 신앙인데 저희 아내는 이제 믿지 않다가 네. 저를 만나고 연애를 하면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점이 있으셔가지고 예, 그런 얘기들도 좀 듣고 싶어요. 교회를 안 다녔던 건 아니고 네, 크리스마스, 네. 부활절 부활절. 이럴 네. 때 추수감사절. 그리고 가끔씩 이제 형제 자매분들이 이렇게 예. 가자 그럴 때마다 가서 이제 기도는 하고 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거를 본인은 믿고 있었다라고 저에게 얘기는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나면서 조금 더 깊숙이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되긴 했죠. 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그 연관 검색어에 아버님이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조금 안쓰러웠어요. 우리 부인은 네. 와이프 어땠어요? 와이프 괜찮나요? 예, 괜찮아요. 예. 우리 와이프는 그 신앙을 아주 명확히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보니 목사님 집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돼서 네. 되게 안쓰러운 면이 있었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정말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서도 고생 좀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셨기 믿는 때문에 사람들 네. 사이에서도 목사님네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연예인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혼을 하고? 이제 한다고 하시는 거에 대한 전혀 반대가 없으셨어요? 우선 제가 음악을 시작할 때부터 많은 기대를 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초반에는 제가 얘기를 딱 꺼냈을 때는 놀라셨죠. 놀라셨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여배우를
부인으로 얻을 아들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다들 하셨을 것 같고 네. 우리랑 다른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음. 그런데 우리가 처음 부모님께 손 베는 그런 자리에서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좋은 자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자리가 끝난 뒤에 저에게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주 힘이 됐죠. 함께 이렇게 결혼하시고 신앙생활을 아내와 함께 하면서 특별한 행복이 더 있으시죠? 네. 세 번째 연관 검색어가요. 엄친아였어요. 예. 학창 시절이 또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참 이 질문이 가장 저는 민망하고 힘든 질문인데 저는 그냥 음악가로서 살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된 얘기거든요. 고등학교 이렇게 나이를 밝히고 싶진 않지만 네. 제 음악을 전공하려고 했던 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공부만 하는 일반 학생하고 똑같았고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생이었고 저는 사실 원래 저의 꿈은 중국 선교사가 되는 게 그 당시에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문과를 가려고 했었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음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음악을 했던 친구들보다는 공부만 했던 기간이 길었나 봐요. 그래서 성적이 조금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전교 1등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교 1등이 아니고요. 전국 모의고사 1등. 전국 모의고사 1등을 하셨으면 부모님이 엄청 기대치가 높으셨을 텐데 그리고 그 정도면 이렇게 진짜 한 길만 파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음악에 대한 이런 흥미를 가지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리코더를 배우잖아요. 예. 리코더를 배우면 밤새도록 집에서 삑삑삑삑 불고 네, 멜로디언 배우면은 집에 와서 불고 하모니카도 그러고 여러 가지 악기들을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가면서 제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도 아 얘는 음악을 참 좋아하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었고 그러다가 한 2학년 때였나 3학년 때였나 제가 피아노 학원을 가게 됐었어요. 그때도 그 주변에서 뭐 친구가 피아노 치는 걸 봤는데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서 제가 가겠다고 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때부터 저와 피아노와의 이런 관계가 시작이 된 거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음대를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반대를 하셨어요. 예. 한 3일 정도. 네. 네, 좀 3일 짧게 하셨네요. 3일 정도 딱 반대하시고 그 이후로는 제가 하는 것들을 거의 서포트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 또 재즈를 하겠다고 생각한 거는 또 26살이었거든요. 제가 26살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점프가 되는데 인생에서 네, 그때도 우리 부모님께서는 잘 해봐라 이렇게 도움을 주셨었고 그럼 재즈는 대학교 졸업 후에 이제 미국 버클리 음대 뉴욕 대학원으로 유학을 가시면서부터 시작하게 되신 거네요. 거의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잠깐 그러니까 유학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입학 허가서를 받으려면 피아노를 칠 줄 알아야 되니까 재즈를 그래서 한국에서 한 반년 정도 재즈를 배웠었고요. 그렇게 버클리를 갔었고 공부를 했죠. 예. 뭐 반년 정도 하셨으면 음악에 대한 재능도 있으신 건데 음악을 하실 때 영감은 어디서 얻으세요? 사실 재즈는 아까 즉흥 연주하다시피 즉흥 연주. 전 처음 알았어요. 영감이 예.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는 우선 제 음악의 기초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 안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신앙과 또 교회 음악들이 제 음악의 기초가 됐던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게 사실 되게 많아요. 음악뿐 아니라 뭐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고 뭐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제 1집 앨범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오는 자켓에 제가 찍은 사진들로 이렇게 다 꾸몄거든요. 이렇게 제가 사진 찍는 걸 상당히 좋아해서 여행과 사진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은 음악을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반대로 어렸을 때 교회를 조금 더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음악에 대한 재능이 좀 없어요. 아까 앨범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네. 앨범을 통해서 이제 저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사실 앨범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제 개인 앨범은 2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앨범은 저의 음악 생활을 약간 정리해보는,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의미였어요. 제가 6년간의 유학을 다녀온 후에 지금까지 배웠던 음악, 또 지금까지의 삶을 담아낸 음악이었던 것 같고, 그때 당시 제가 뭔가를 메시지를 담는다 뭐 이런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앨범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앨범의 제목은 프리즈매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프리즘처럼 어떤 음악이 들어오든지 간에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음악이 됐으면 좋겠다. 새로운 음악, 다양한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프리즈매틱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뜻은 이제 원래 재즈가 어렵다라고 느껴지시잖아요, 보통들. 그래서 어렵기만 한 재즈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서도 충분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메시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고르셨네요. 하나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색깔로 나간다. 재즈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올해가 가기 전에 뭐 목표가 있으시다던가 아니면은 신년에 세우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올해는 어떤 교육용 음악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나를 했었어요. 그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느라 제 앨범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내년에는 제 3집 앨범을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새로운 싶습니다. 앨범을 또 기대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예. 마지막으로 또 다른 힐링 스테이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곡을 들려주실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 음악을 들으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치유가 된다,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 음악이 내가 연주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반응이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제 자작곡입니다. Like the Other Day라는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김가온 씨의 힐링 스테이지 들으면서 같이 힐링 유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아내 되시는 분도 네. 한번 모시고 싶어요. 네. 예, 꼭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연주곡 청해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힐링입니다. 힐링 유.